살아가다 보면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질병관리본부가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조사한 결과 4세 이하의 영유아가 1위로 가장 많았고 다름 아닌 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문제는 잠깐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평생 남을 수 있다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손화상 사고와 흉터 관리법까지 알아보자. 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다. 이 말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철호 씨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죠? 저도 이제 닉네임이 있잖아요. 강우 아빠. 네. 세상에서 가장 이제 위대한 이름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지금도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좀 전에 받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래요. 철원 씨가 네. 철들었네요. 아이 키우다 보면 정말 이 가슴에 아찔한 순간이 참 그래요. 많잖아요. 어땠어요, 철원 씨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서 특히나 화상 위험 때문에 맞아요. 너무 맞아요. 가슴 저렸던 적이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정수기 물을 이제 뜨고 있는데 당기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은 씨는 뭐 어릴 때 화상 입은 적 없나요? 저도 있어요. 예전에 배에 뜸을 뜨다가 뜸을 좀 오래 뒀더니 웃으면 안 되는데. 배꼽 네. 옆에 화상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부주의 때문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화상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6년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가 30%로 오.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쉽고요. 네. 또 어른과 동일한 화상 사고를 당하더라도 증상과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손 화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더불어서 흉터 구축, 그러니까 화상 흉터로 인해 살이 좀 당겨지고 운동 제한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W병원 성형외과 최진희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주제가 손 화상으로 인한 흉터 구축이 되겠는데 네. 일단 화상을 입는 부위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손 화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아무래도 손에 과장님 화상을 가장 많이 입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흉터 구축이란 말도 상당히 어려운데 사진을 직접 보면 또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소개해 주시죠. 흉터 구축이란 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화상을 저희가 입게 되면 살이 났고 나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 성질이 딱딱하고 뭉치고 오그라들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흉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잘 움직이던 부위가 손이 잘 안 쥐어진다든지 잘 안 펴지고 구부러져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그라드는 것, 흉터 때문에 오그라드는 것, 그것을 흉터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축이 되면 다시 펴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한번 구축이 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굽어 있는 채로 또 더 심하게는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쪽으로 더 변형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구축은 예방이 중요하고요. 만약 구축이 왔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화상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61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 중에서 제일 화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손입니다. 발이나 다리, 팔, 얼굴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을 많이 다치고 화상도 또 손에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뭐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예. 이 흉터 구축,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증상이 잘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몸을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깨도 있고 또 손목도 있고 네. 또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위 중에 어느 부위에 가장 잘 생긴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방금 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 제가 저도 모르게 다 말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다 흉터 구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 다 오그라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요, 얼굴에도 움직임이 많은 부위가 많죠. 눈도 움직이고 매일 움직이고 있고 매 순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입이나 눈 주변에 흉터가 생겨버리면 눈이 안 감긴다든지 말하는데 자꾸 입 모양이 틀어진다든지 심한 경우는 음식을 못 씹을 정도로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도 이런 흉터 구축이 살이 오그라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온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그리고 발목 이런 관절이 있는 모든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서 오그라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손 안을 보시면은 손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주름이 많은 부위가 있어요. 네. 어디겠습니까? 아무래도 팔꿈치 쪽이나 관절 부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름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손금에 많아요. 그렇죠. 네. 손금이 주름이에요. 그렇죠. 네네. 손금이 주름입니다. 그래요? 손 안에는 여러 주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움직임이 많다는 거고요. 네. 손 안에 관절 있는 부위에 다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주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이 부위가 다 관절 부위거든요. 이 부위가 다 흉터가 생겼을 때 구축이 올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골반에서 발까지 무릎 관절이 하나가 있죠. 네. 근데 손에는 요 조그만한 안에 관절이 여러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손은 화상을 입었을 때 구축이 오그라드는 증상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화상을 많이 입는 부위이기도 하고 화상을 입었을 때 오그라드는 증상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손이거든요. 우리 건강 365 작가님도요, 오늘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손가락 관절을 움직였을지, 아마 오늘 손가락 관절 움직인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루에 손가락 관절을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화상을 입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이 화상으로 인해서 흉터 구축이 생기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요. 화상을 입는다고 해서 구축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흉터가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흉터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 물어보시면 저희가 최소한 2달 내지는 3달 정도는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화상은 이것보다 그 기간이 길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흉터라는 게 몸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살이 낳고 나서도 우리 살은 점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보통은 8주, 2달에서 길어야 한 3달 정도까지 이런 흉터 반응이 생기고 이러면서 살이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흉터라는 건 이렇게 살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벽이 무너졌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는 벽을 완전히 복원하고 재생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피부는 그렇지가 않고요. 벽이 무너졌을 때 일단 급하게 막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흉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흉터는 한번 생겼을 때 처음과 피부와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피부처럼 이렇게 만졌을 때 잡히거나 잘 늘어나거나 하지가 않고 딱딱하고 뭉치고 튀어오르고 그리고 가렵고 아프고 건조하고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딱딱하고 뭉치는 성질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부위에 흉터가 올라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관절 부위들에 흉터가 올라오게 되면 잘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에서 3달 정도면은 흉터 반응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흉터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색깔도 옅어지고 두껍게 올라왔던 것도 내려앉고 많이 부드러워지는데요. 화상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그 기간이 깁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성 반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렵고요. 혹시 떡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떡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쌀떡은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네. 네. 네, 저도 종종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쓰셔서 알게 되었는데 이 떡살이라는 게 이제 우리 화상 환자들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 화상 입은 사람들 보면 팔에 이렇게 막 두껍게 올라앉은 살들 보셨죠? 그렇죠. 예. 네네. 이제 그런 게 떡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비유성 반응, 그러니까 흉터가 두꺼워졌다, 흉터가 살이 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떡살이 더 쉬운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흉터가 두꺼워진 거, 떡살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가 비유성 반응, 튀어오른 흉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왜 생기냐면 보통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 3달 정도 흉터 반응이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화상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흉터는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그 흉터 성질에 따라서 딱딱하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 관리는 다른 흉터처럼 2, 3개월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흔히 떡살이라고 불리는 네. 비후성 반응이 관절 부위에 생기면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화상 치료 조기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화상 흉터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네. 야, 선미야, 네 손가락 안 아프나? 주말인데도 또 일하나? 프리랜서가 주말에 있겠노? 돈 벌려면 주말에도 일해야지. 아가씨, 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뭐 아가씨 손가락 관절염 걸리겠어요. 그니까요 언니.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나 진짜 이러다 관절염 걸리겠다니까요. 아니다, 이럴 시간이 없지. 일해야지. 잠깐만, 응. 네 요즘 왜 카는데? 혹시 뭐? 우리 몰래 사채라도 쓴 거 아이가? 야, 그거 아니면 네가 이렇게 맨날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일하나? 진짜 내일 모레면 내 나이가 몇이고 36이다 36.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신랑 있고 애 있고 막 집 있고 차 있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 집에서 딸랑 이 노트북이랑 뭐고 휴대폰밖에 없잖아. 이래가 되겠냐고. 내 진짜 이럴 시간이 없다. 난 빨리 돈 벌어서 집이라도 사야 된다. 야, 집 살 돈이 어딨노? 집 살 돈이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대? 그냥 너 얹혀 살아라. 뭘 집을 산다 하니? 뭐 진짜 자기야. 진짜 말이 시들라 진짜. 됐다. 나도 그런 생각 없거든. 그러면 우리 셋이서 뭐 평생 이 좁은 방에서 평생 그냥 늙어야 되나? 안 된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사는 그 골드미스 될 거니까 두고 봐라. 야, 지금 네 눈이 퀭해가지고 골드미스 되기 전에 골로 가겠어. 야, 잠 좀 자고 이래라. 잠 좀 자고. 사람이 잠을 자야지. 오빠, 왜? 사람이 죽으면 평생 잠을 자지 않겠나?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딨어? 눈 똑바로 깨가지고 지금 빨리 이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정신 차려. 집 사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해야 돼. 아가씨 지금 잠 못 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졸려서 안 되겠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야겠다. 건들지 말이야. 일하는 거다. 건들지 마라. 이제. 나온나 조심해라. 건들지 마라. 주방 갔다 올게. 아가씨 잠을 못 자가지고 요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가 아이가. 그니까 나 혹시나 무슨 일 칠까봐 겁난다. 요즘 수면 부족이 제일 무섭잖아. 손이야. 그래 조심 좀 하지. 야, 이마 사람이 잠을 자야지. 멍하니까 그래 사람 멍하니까. 이 뭐고 이게 지금? 야, 빨리 힘들게 저 병원부터 가보자. 진짜 화상 입으면 흉터가 남는다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봐요 손목에 화상 입었는 게 아직도 흉터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빨리 치라면 요즘 흉터 안 생긴다. 빨리 가자. 어떡하노? 내 진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하나. 빨리 병원 가자. 이 흉터 남기 전에. 아니, 일부터 하고. 일? 내 대신 좀 해라. 내가? 네, 오해와 진실 첫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화상을 입으면 무조건 흉터가 남는다.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기 함정이 또 있을 수 있죠? 두 네. 분 정답 올까요, X일까요? 미리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사실 어허. 무조건이라는 말을 저는 아내한테 많이 쓰거든요. 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이 무조건 아니야. 뭔가 오그라들죠. 막 네, 부추기 오듯이. 오그라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무조건이고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흉터가 무조건 남는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철원 씨가 함정에 빠졌네요.
함정에 빠지셔. 정답은 왜요? 옵니다. 일단 화상을 입으면 제 배에 흉터 남은 것처럼요. 아주 작은 화상 흉터라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잘 아시니까 사랑은 추억과 그리움을 남기죠. 그렇다면 화상은 흉터를 남깁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네. 무승부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반드시 화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상이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화상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하지 않는 화상은 흉터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철에 해변에서 놀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해변에서 놀다가 뻘겋게 익은 경우 네. 저녁 때 되면 이제 무지 아픕니다. 그렇죠. 따갑죠. 따끔하고. 그것도 네. 화상이거든요.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피부의 아주 얕은 부분에만 화상을 입은 1도 화상입니다. 1도 화상, 그러니까 해변에서 대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대 흉터가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해변에서 놀다가 벌겋게 익었다고 흉터 생긴 경우 없잖아요. 그죠? 네, 없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해변에서, 그러니까 햇볕에 데인 거는 별로 안 심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물에 데이면은 그래도 화상이 남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 이제 물에 데여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집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많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또 무지 아프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료 받으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흉터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궁금해하시죠. 이제 2도 화상에서도 흉터가 생기는 2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2도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도 화상 중에서도 아주 얕은 부분, 표재성 2도 화상, 얕은 2도 화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경우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심재성 2도, 깊은 2도 화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얕은 2도 화상이고 어떤 경우가 깊은 2도 화상인지 어떻게 아냐? 예. 사실 처음부터 알기는 쉽지 않고요. 상처가 만약에 2주 안에 나았으면 그거는 얕은 2도 화상입니다. 얕은 2도 화상인 경우, 그러니까 2주 안에 나았다고 하면 흉터는 많이 남지 않고요.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낫는 기간이 2주 이상, 3주, 4주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나았다. 이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흉터를 만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사진 보시면 이 겉에 물집이 한번 벗겨졌을 때 바닥에 이 불긋불긋한 살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불긋불긋한 부위는 대개는 얕은 2도 화상이기 때문에 흉터를 만들지 않고요. 근데 가운데 이 하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깊은 2도 화상에 해당되고 흉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2도 화상을 넘어서서 피부 전체가 화상을 입은 경우, 피부 전체가 죽은 경우는 3도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3도 화상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이 피부 같지가 않고요. 가죽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만졌을 때 감각도 잘 없거든요. 이 경우는 3도 화상에 해당이 되고, 3도 화상은 저희가 상처 치료를 한다고 해서 쉽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 우리가 피부를 얇게 떼가지고 다른 피부를 상처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살을 통째로 떼어와서 혈관을 연결하는 피판 이식술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낫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거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안 받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겨우겨우 3도 화상을 낫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경우는 흉터가 반드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흉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도 화상이거나 좀 깊은 2도 화상이거나 아니면 3도 화상이면 반드시 치료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분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손등이 이제 롤러에 말려가서 이렇게 마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물집이 잡힌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색깔이 이미 하얗게 변했고 딱딱해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죠. 마찰로 인해서 화상이 예, 마찰로 인해서 화상이 입을 수 있어요. 마찰열 때문에. 그 스키장에서 저희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저 안 미끄러지려 이렇게 잡으면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계속 미끄러지는 동안에 갑자기 손이 뜨거워서 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마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열 때문에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다가 롤러에 마찰이 생겼고 화상을 입었는데요. 3도 화상이었어요. 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해도 살이 낫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 이식까지를 했는데 처음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피부 이식하고 이제 막 살이 나은 직후에는 살이 멀쩡해 보이죠.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이 흉터 때문에 살이 오그라들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3도 화상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흉터 구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후의 관리 과정을 의사와 상담을 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중간중간 경과를 보고 또 구축이 생겼을 땐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상 흉터를 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상의 종류인데요. 열탕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보시면 우리가 물이나 기름에 돼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화상에서. 이제 물이나 기름 중에서 기름이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이제 기름에 돼 있는 경우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화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화상의 깊이는 얼마나 고온으로 또 얼만큼 노출되었는가, 얼만큼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보다 기름에 된 경우가 더 흉터가 심하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흔히 전기밥솥 김 나오는 부위에다가 이제 소리도 나고 김도 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가서 손을 갖다 대거든요. 그 순간 그 부위가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온도가 증기가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손이 이제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화상이 저절로 낫는다 하더라도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게 되죠. 또 저희가 흉터 구축 때문에 이런 오그라든 현상 때문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기 때문에 데인 경우, 전기 화상, 아이들도 많고요. 일하다 다치신 분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이제 호기심에 이 콘센트에 찔러 넣었다가 젓가락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넣고 그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엄마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전기 화상을 입으면 화상 부위가 어느 한쪽으로는 들어가고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는 들어가고 어느 한쪽으로는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전기 화상은 부위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부위가 대개는 3도 화상 이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손끝에 이제 전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면 이 조그만한 부위 하나 때문에 크면서 점점 손가락이 굽어지는 거예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화학 화상을 적어놨는데 산업장에서 쓰는 화학 물질 말고도 집에서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냐면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빙초산 아세요? 네. 들어봤죠. 알죠, 알죠. 네네. 아까 제가 아이 오금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잠깐 씻으러 간 사이에 원래는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났는지 아이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빙초산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전체에 빙초산이 젖은 채로 병원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화상이 좀 깊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발 전체가 3도 화상이었고 여러 차례 피부 이식이며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금 부위에는 흉터가 심하게 남고 오그라드는 증상이 생기면서 다시 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흉터가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화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이 화상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어른들의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릴 때 화상을 당하면 성장하면서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피부 양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흉터살은 아이들의 성장만큼 피부가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흉터 부위가 안 늘어나고 다른 부위는 늘어나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점차 변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흉터 때문에 구축이 오게 되면은 한번 그렇게 구축이 와서 어느 관절 부위가 안 움직여지거나 안 펴지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흉터 구축의 수술 방법을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제일 흔하게는 이제 Z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피부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부를 이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얇게 피부를 떼서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살을 혈관과 같이 가져와서 이식하는 유리 피판술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Z 성형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Z자로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하면 피부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피부판을 엇갈려서 다시 꼬매게 되면은 이 부위가 길게 늘어나게 되고요. 흉터 방향도 바뀝니다. 보시면 이 흉터 방향 위에 Z자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면 흉터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길이도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짧아진 피부를 늘려주는 수술이 바로 Z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이인데요. 전기 후라이팬에 화상을 입고 이 두 번째 손가락에 구축이 생겼고요. 네. Z 성형술을 여러 군데에 시행을 해가지고 피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펼 수 있도록 예방을 하였고요. 새로운 흉터 방향은 이제 손의 주름 방향과 평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흉터 구축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Z 성형술을 이 겨드랑이 부위 흉터 구축에도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흉터 구축을 오그라드는 현상을 풀어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Z 성형술을 했는데도 피부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다가는 피부 이식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간혹 이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서 잘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간혹 그러면 피부를 어디서 떼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사타구니 피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손바닥 피부가 하얀데 그 하얀 피부 위에 저희 사타구니 피부는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색 차이가 많이 나서 눈에 띄게 돼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손바닥이나 아니면 발바닥에 있는 피부를 이용해서 피부 이식을 하면 이러한 색깔 문제가 없고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네요. 사실은 흉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구축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또 수술법이 있지만 수술까지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물론이죠. 예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사실 흉터 구축 예방은 하나의 방법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흉터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화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레싱을 받는 재료 선택에서부터 흉터 구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가 수분 드레싱 재료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촉촉한 상태로 놔야지 상처가 더 빨리 낫고요. 또 최근에는 피부 각질 세포를 배양한 치료제들이 나와서 화상 상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들을 썼을 때 3주 내지는 4주 만에 나을 수 있는 화상 상처가 2주, 3주 정도로 빨리 앞당겨져서 낫게 되면 그만큼 흉터도 적게 남습니다. 저희가 쉽게 그럼 약국 같은 데서 구할 수가 있는 제품들인가요? 이제 수분 드레싱 재료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약국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저런 피부 각질 세포를 배양한 치료제들은 병원에서만 저거는 드레싱 재료보다는 약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화상에 고압산소 치료 적응증에 고압산소라는 게 있는데요. 왜 화상을 입었는데 산소 치료를 받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손상을 많이 받은 부위는 이미 혈류가 멈춰 있어요. 혈류가 응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에는 벌겋게 돼가지고 피가 더 많이 돌아요. 근데 그 사이 부분은 혈류가 느리게 흐르는 혈류 정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산소 치료를 받으면은 이 부위까지도 산소를 넘겨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저희가 좀 더 잘 낫고 또 흉터를 덜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화상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많이 풀어봤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화상과 화상 때문에 생기는 흉터 그리고 그 흉터 때문에 생기는 오그라드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오그라드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상 치료 단계부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런 오그라드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흉터 관리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화상 재활, 그리고 보조기 치료 이런 것들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흉터 때문에 이미 살이 오그라들어서 당겨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열이라든가 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잠깐의 부주의로 평생 몸과 마음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만큼 네. 화상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W병원 성형외과 최진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